안녕하세요. 건축의 첫걸음, 도심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안전파파 노시진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빌딩, 아파트, 도로와 다리, 이 모든 거대한 건축물들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튼튼한 구조물이 들어서기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가설공사입니다. 혹시 공사 현장을 지나다가 보면 거대한 쇠파이프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습이나 건물의 외벽을 감싸고 있는 그물망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 잠시 설치했다가 완성 후에는 사라지는 가설기자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가설공사와 가설기자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강의는 단순히 건축 전문가만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건축을 보며 도대체 저 안에는 어떻게 공사가 진행될까 궁금해했던 일반인 여러분, 건축 관련 전공을 공부하며 현장의 생생한 지식을 얻고 싶은 학생 여러분, 그리고 건설 현장과 관련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싶은 신입 직장인 여러분까지 모두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가설 기자재는 공사 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가설 기자재의 종류와 역할, 그리고 관련 법규까지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지식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을 이해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거대한 건축물들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 가설공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교육과 학습을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실제 현장 적용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코샤 가이드, KS 규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철골공사 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업 방식 중 하나인 달비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달비계는 고층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작업하는 비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지지대 없이 와이어 로프나 밧줄을 이용해 공중에 매달려 작업하기 때문에 달비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철골공사 달비계와 외벽 청소용 달비계 모두 동일한 법적 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에서 제63조 달비계 관련 조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둘 다 달비계라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골공사 현장에서는 주로 어떤 경우에 달비계를 사용할까요? 주로 철골을 연결하는 용접 작업을 하거나 볼트를 조이는 고력 볼트 체결 작업을 할 때 사용됩니다. 또한 도장 작업이나 비계 설치가 어려운 특수한 위치에서 작업할 때도 달비계를 이용하곤 합니다. 달비계는 편리하지만 공중에 매달려 작업하기 때문에 추락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달비계 로프는 반드시 2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직접 매달리는 작업용 로프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 로프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전대는 작업용 로프나 달비계가 아닌 건물의 튼튼한 구조체에 별도로 걸어야 합니다. 만약 달비계가 파손되거나 로프가 끊어져도 안전대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겁니다. 셋째, 달비계에 과도한 하중을 싣지 마세요. 정해진 작업 하중을 반드시 지키고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구와 자재만 휴대해야 합니다. 넷째, 강풍이나 악천후 시에는 절대로 작업하지 마세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달비계가 흔들리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달비계는 철골공사의 흐름을 높여주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작업입니다. 항상 작업 전 안전점검을 꼼꼼히 하고 오늘 말씀드린 안전수칙들을 반드시 기억하며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철골공사 현장에 사용되는 또 다른 중요한 안전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철골공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한 사고가 무엇일까요? 바로 추락사고입니다. 특히 철골빔 위 작업은 발판이 흡수하고 바람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철골빔 난간대 설치 기준과 안전수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철골빔은 보통 폭이 30cm 이하로 작업자가 이동하거나 체결 작업을 하기에는 매우 협소합니다. 안전난간이 없으면 2m 이상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균형을 잃을 경우 곧바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안전대를 걸 수 있는 튼튼한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안전대 부착 설비. 현장에서는 보통 생명줄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안전대 부착 설비 등입니다. 법 조항을 보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첫째, 높이 2m 이상의 작업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대와 함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설비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안전 블록이 될 수도 있고 철골 구조물에 튼튼하게 연결된 지지로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든 작업자의 추락 충격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지로프를 설치할 때는 로프가 축 처지거나 작업 중에 풀리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 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대와 부착 설비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대 끈에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안전고리는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안전대가 연결된 지지로프나 부착 설비가 흔들리거나 풀려 있지 않는지 작업 전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설마 괜찮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검은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안전대는 단순히 몸에 걸치는 장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안전대 부착 설비는 단순한 로프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작업자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매 순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철골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치, 바로 안전망 클램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만일의 추락사고에 대비해 안전망을 설치합니다. 이 안전망을 철골빔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안전망 클램프입니다. 아주 작고 단순하게 생겼지만 그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업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을 지지하는 핵심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안전망 클램프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첫째, 올바른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망 클램프는 철골빔의 상부 플랜지나 하부 플랜지에 견고하게 결합해야 합니다. 특히 클램프가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볼트와 너트를 끝까지 꽉 조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적절한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망의 처짐을 방지하고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클램프는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전망은 설치 간격에 맞추어 약 1.5m에서 2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설치 후에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클램프가 올바르게 조여졌는지, 흔들리지는 않는지 손으로 직접 흔들어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망을 설치하기 전, 그리고 작업 시작 전마다 클램프의 결합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클램프 하나쯤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은 클램프 하나의 결함이 전체 안전망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클램프가 빠지거나 부서지면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망 클램프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부재이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클램프를 설치할 때는 언제나 작업자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확하고 철저하게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철골빔의 계단이나 발판 같은 부재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연결 장치, 바로 빔 클램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빔 클램프는 철골빔에 구멍을 뚫거나 용접을 하지 않고도 다양한 부재들을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철골빔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죠. 빔 클램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가설 계단 및 발판 설치, 철골빔과 빔 사이에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이나 발판을 설치할 때 사용합니다. 안전 난간 설치, 작업 구역 주변에 추락 방지용 난간을 설치할 때 철골빔에 난간 기둥을 고정하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각종 시설물 고정, 작업 등이나 자재 인양용 설비 등 임시 시설물을 철골빔에 부착할 때도 빔 클램프가 활용됩니다. 빔 클램프는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빔 클램프는 빔에 꽉 물리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볼트와 너트를 조일 때 틈이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밀착시켜야 합니다. 클램프가 조금이라도 헐겁게 설치되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미끄러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제조사가 권장하는 하중 한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빔 클램프에는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하중을 초과하는 무리한 작업을 하면 클램프가 파손되거나 변형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결함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설치 후에도 작업 중 진동이나 충격에 의해 클램프가 풀릴 수 있습니다.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클램프가 헐거워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빔 클램프는 철골 공사 현장의 효율과 안전을 동시에 높여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H형광과 같은 철골 구조물 그리고 교량의 PC 거더 등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H빔용 빔 브라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빔 브라켓은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용접이나 천공 없이 단단한 클램프 형태로 구조물에 결합하는 장치입니다. 주로 계단이나 수평 발판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사용합니다. 빔 브라켓은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안전시설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설치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빔 브라켓을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해야 할까요? 첫째, 구조물에 단단히 체결해야 합니다. 빔 브라켓은 철골빔 또는 PC 거더의 플랜지 부분에 결합하게 됩니다. 이때 클램프의 볼트와 너트를 조일 때 틈이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체결해야 합니다. 체결 상태가 불량하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미끄러지거나 빠져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제조사가 제시하는 하중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모든 빔 브라켓에서는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하중을 초과하여 발판이나 자재를 적재하면 브라켓이 변형되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항상 안전계수를 고려하여 여유롭게 하중을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설치 후에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작업 중 진동이나 외부 충격에 의해 브라켓이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빔 브라켓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흔들어 보며 결합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빔 브라켓은 단순히 작업 공간을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작업자가 발을 딛고 서는 안전한 기반을 제공하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정확한 설치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철골 공사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또 다른 비계인 달대 비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대 비계는 지상에서 올려 세우는 일반 비계와 달리 건물의 보나 기둥 같은 구조물에 달대라는 부재를 걸어 그 위에 발판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복잡한 구조물이 많거나 지상에 비계를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죠. 달대 비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계구부 주변 작업, 엘리베이터 홀이나 계단실처럼 지지할 바닥이 없는 넓은 계구부에서 작업할 때, 복잡한 구조물, 지상에 고정 비계를 설치하기 어려운 복잡한 형태의 구조물 주변에서 작업할 때, 부분적인 작업, 특정 구간에서만 임시 작업 공간이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습니다. 달대 비계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구조이므로 설치와 해체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안전수칙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첫째, 달대는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달대 비계의 안정성은 달대가 얼마나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달대가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볼트나 쐐기 등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둘째, 작업발판은 견고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달대 위에 놓는 작업발판이 흔들리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단단히 결속해야 합니다. 작업발판 사이에 틈새가 벌어져 발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정해진 하중을 절대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달대 비계는 한정된 하중만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무리하게 자재를 쌓아 올리거나 여러 명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넷째,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달대 비계 위에서 작업할 때는 추락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안전대를 착용하고 건물의 구조물이나 튼튼한 별도의 부착 설비에 안전고리를 걸어 이중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달대 비계는 편리하지만 한 번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설물입니다. 오늘 배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철골 위에서 작업할 때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장비가 바로 안전대라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안전대는 그냥 착용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전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추락 시 우리를 잡아줄 튼튼한 안전대 거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흔히 생명줄이라고도 부르죠. 안전대 거리시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수평으로 설치되는 수평 생명줄입니다. 이것은 철골빔에 클램프나 훅을 이용해 와이어 로프를 팽팽하게 연결하여 작업자가 이동하면서 안전대를 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넓은 구역을 이동하며 작업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수평 생명줄을 설치할 때는 로프가 아래로 처지거나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수직으로 설치되는 수직 생명줄입니다. 이것은 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수직 이동이 필요한 구간에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수직 로프에 안전대를 연결하면 작업자가 추락하더라도 자동으로 로프를 잡아주는 장치가 작동하여 사고를 막아줍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사용해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견고한 부착. 안전대 거리시설을 철골빔이나 기둥처럼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부분에 고정해야 합니다. 클램프나 고정장치가 헐겁게 연결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인용 안전대 연결. 여러 명이 하나의 거리시설에 동시에 안전대를 걸면 안 됩니다. 각자 개인용 안전대를 별도로 연결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전 안전점검. 매일 작업 시작 전 안전대 거리시설의 손상 여부와 고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세요. 만약 헐겁거나 훼손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안전대 거리시설은 단순히 법적 규정을 지키기 위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자, 철골 위에서 작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리려면 반드시 수직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수직 통로는 작업자가 작업 위치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수직 통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 가설 계단입니다. 가설 계단은 경사가 완만하고 발판이 넓어 작업자가 자재나 공구를 들고 이동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설치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자재 소요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 고정식 사다리입니다. 고정식 사다리는 가설 계단보다 설치 공간을 적게 차지하며 협소한 공간에 설치하기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추락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사다리 상부에는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고 사다리 주변에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설치된 수직 통로라도 올바르게 이용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수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항상 두 손을 자유롭게. 수직 통로를 이용할 때는 난간이나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자재나 공구는 허리에 매달거나 별도의 인양 장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세 점 접촉.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는 항상 두 손과 한 발, 혹은 두 발과 한 손이 사다리에 접촉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세 점 접촉만 지켜도 추락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 전 점검. 수직 통로의 발판이 훼손되거나 안전 난간이 흔들리는지 고정 상태는 양호한지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직 통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생명선과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작업할 때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또는 한 작업구역에서 다른 작업구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로 수평통로입니다. 수평통로는 추락사고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안전시설물입니다. 안전한 수평통로가 없다면 작업자는 불안정한 철골빔 위를 걸어 다녀야 합니다. 이는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은 행동입니다. 따라서 추락재해 예방 규정에 따라 작업자가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이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수직 통로를 설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발판의 견고함입니다. 통로로 사용되는 발판은 미끄러지지 않고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튼튼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발판과 발판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촘촘하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난간대의 설치입니다. 수평 통로 양옆으로는 반드시 안전 난간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 난간대는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가장 직접적인 보호장치입니다. 난간대가 흔들리거나 파손되지 않았는지, 높이와 간격이 기준에 맞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입니다. 수평통로는 항상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재나 공구가 어지럽게 놓여 있으면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시작 전 매일 통로의 상태를 점검하여 혹시라도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안전한 수평통로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기반입니다. 항상 통로 위에서는 장난을 치거나 뛰어다니지 않고 지정된 통로로만 이용하는 안전 습관을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푸집이나 동바리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재 중 하나인 잭서포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잭서포트는 쉽게 말해 콘크리트를 붓기 전 거푸집을 지지하는 철제 지지대입니다. 잭서포트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으면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잭서포트를 설치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바닥 상태. 잭서포트의 하부에는 반드시 깔판 받침목을 설치해야 합니다. 울퉁불퉁하거나 약한 집안에 잭서포트를 바로 세우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침하되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깔판은 하중을 넓게 분산시켜 지지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수직도. 잭서포트는 지면과 수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비스듬하게 설치하면 지지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옆으로 넘어질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수직도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안전의 첫걸음입니다. 모든 잭서포트에는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지 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지 하중 확인. 잭서포트에는 보통 지지 하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작업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설계된 하중에 맞춰 설치 개수와 간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중 분산. 잭서포트가 여러 개 설치되어 경우 하중이 한쪽에 집중되지 않고 균등하게 분산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설치 시 유의사항입니다. 연결과 고정. 여러 잭서포트를 연결하여 사용할 때는 이탈되지 않도록 핀이나 볼트 등을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변형 확인. 사용하기 전 잭서포트에 파손이나 변형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변형된 잭서포트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잭서포트는 단순한 지지대가 아니라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지키는 핵심 부재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정확한 설치와 철저한 점검 기준을 통해 안전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구나 자재가 떨어지는 낙하물 사고입니다. 이 낙하물은 아래에서 작업하는 동료는 물론 보행자에게까지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한 필수 안전시설이 바로 낙하물 방지망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법적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설치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핵심 기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설치 높이와 간격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지상에서부터 10m 이내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건물이 높아질수록 여러 겹의 방지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의 충격을 단계적으로 완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망의 내민 길이와 각도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건축물 외부로 최소 2m 이상 내밀어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평면과 20도에서 30도의 각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각도는 떨어진 물체가 튕겨나가지 않고 망에 포집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설치 시 유의사항으로는 망의 손상 여부 확인. 설치하기 전 방지망에 찢어지거나 구멍난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손상된 망은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지지대의 견고함. 방지망을 지지하는 지지대가 흔들리거나 부서질 위험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청소. 방지망 위에 낙하물이 쌓이면 그 무게 때문에 망이 처지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쌓인 낙하물을 제거하여 망의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단순한 그물이 아닙니다. 작업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오늘 배운 조립 기준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앞서 낙하물 방지망의 중요성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이 방지망이 제 기능을 하려면 건축물에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낙하물 방지망 설치용 브래킷입니다. 특히 발코니가 있는 건물에서는 이 브래킷을 발코니 턱에 견고하게 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브래킷은
낙하물 방지망의 뼈대인 지지대를 발코니 턱에 단단히 물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부속품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만약 브래킷이 헐겁게 설치되어 있다면 작은 낙하물에도 지지대가 흔들리거나 빠져서 전체 안전망이 무너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브레이크잇을 어떻게 안전하게 설치해야 할까요? 첫째, 발코니 턱에 완전히 밀착시켜야 합니다. 브레이크잇을 발코니 턱에 걸칠 때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밀착시킨 후 볼트와 너트를 끝까지 꽉 조여서 고정해야 합니다. 이때 스패너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단단히 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수직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브레이크잇이 똑바로 서서 지지대를 받쳐줄 수 있도록 설치할 때 수직이 잘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비스듬하게 설치되면 하중이 한쪽으로 쏠려 파손될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정해진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망의 처짐을 방지하고 균일하게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브레이크잇은 제조사가 권장하는 일정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1.5m에서 2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레이킷 설치가 끝난 후에도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작업 시작 전 매일 브레이킷이 헐거워지지 않았는지, 볼트와 너트가 잘 조여져 있는지 손으로 직접 흔들어 보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망 브레이킷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부품이지만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부 비계를 설치할 때 비계와 건물 사이에 필연적으로 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작은 틈새가 바로 추락사고와 낙하물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틈새를 안전하게 폐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틈새를 폐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추락 방지입니다. 작업자가 비계 위에서 이동하거나 작업할 때 발을 헛디뎌 이 틈새로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틈새를 막으면 작업자의 발판이 빠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낙하물 방지입니다. 작업 중 공구나 자재가 이 틈새를 통해 아래로 떨어지면 아래에서 작업하는 동료나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틈새를 막으면 낙하물로 인한 2차 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틈새를 폐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발판 깔기입니다. 발판의 종류, 비계와 건물 벽체 사이 틈새에 맞는 폭의 전용 발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견고한 설치, 발판을 설치할 때는 틈새에 빠지지 않도록 양쪽 끝을 비계와 건물 벽체에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빈틈없는 연결, 여러 개의 발판을 연결하여 틈새를 메울 때는 발판과 발판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시 유의사항으로는 정기적 점검, 발판이 작업 중 진동이나 충격에 의해 헐거워지거나 이탈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발판의 고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재 방치 금지, 발판 위에 공구나 자재를 쌓아두면 발에 걸려 넘어지거나 자재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로 위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비계와 건물 사이의 틈을 막는 것은 사소해 볼 수 있지만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는 안전한 작업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하물 방지망은 추락과 낙하물 사고를 막아주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 낙하물 방지망이 또 다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시나요? 바로 화재입니다. 현장에는 용접 불꽃과 같은 화기 작업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방지망에 불이 붙을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방지망은 폴리에틸렌과 같은 인화성 물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어 건물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는 방지망 자체의 손상은 물론 엄청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재의 위험을 막기 위해 방염 처리된 낙하물 방지망을 사용해야 합니다. 방염천은 쉽게 불이 붙지 않고 불이 붙더라도 연소 속도가 매우 느리도록 특수 처리된 자재입니다. 법적으로도 작업자가 사용하는 보호망, 방화포 등은 방염 성능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화염을 스스로 차단하거나 불꽃을 남기지 않고 연소되는 성능을 요구합니다. 방염천은 사용한다고 해서
방염천을 사용한다고 해서 화재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용접 작업 시 방화포 사용. 낙하물 방지망 근처에서 용접 작업과 같은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불꽃이 튀는 부분을 방화포로 가려주세요. 이는 혹시 모를 불씨가 방지망에 닿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방지망 주변에 인화성 물질 보관 금지. 방지망 주변에 유류나 페인트 등 불이 붙기 쉬운 인화성 물질을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화재로부터 현장을 보호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방염천의 중요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앞서 낙하물 방지망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넓은 면적을 한 번에 안전하게 보호하고 설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낙하물 방지망이 있습니다. 바로 플라잉넷입니다. 플라잉넷은 기존의 낙하물 방지망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한 번에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형 안전망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플라잉넷이 왜 더 효과적일까요? 플라잉넷은 다음과 같은 장점 덕분에 최근 많은 현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첫째, 설치 및 해체 기간이 단축됩니다. 플라잉넷은 대형 모듈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여러 층에 걸쳐 개별적으로 설치하던 기존 방지망과 달리 한 번에 넓은 면적을 덮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작업자의 수고를 덜어주고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낙하물 낙하 속도 감속으로 2차 재해를 방지합니다. 플라잉넷은 여러 겹의 망이 겹쳐져 있거나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어 낙하물이 떨어질 때 충격을 여러 번에 걸쳐 흡수하고 속도를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이로 인해 낙하 충격이 최소화되어 아래에 있는 작업자나 보행자의 2차 재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작업 공간 확보가 용이합니다. 대형망이 넓은 공간을 커버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더 넓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플라잉넷은 대형 시스템인 만큼 조립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견고한 지지 구조물. 플라잉넷은 무거운 하중을 견뎌야 하므로 이를 지지하는 철골 구조물이나 브라켓을 매우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지침 준수. 플라잉넷은 제품마다 설치 규격과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제품의 조립 매뉴얼을 숙지하고 제조사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플라잉넷은 단순한 망이 아닙니다. 현장의 효율과 안전을 동시에 높여주는 첨단 안전 시스템입니다. 첨단 안전 시설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올바른 설치와 사용을 통해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하물 방지망은 중요한 안전시설이지만 작은 틈새라도 공구나 자재가 떨어질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무거운 자재나 공구가 떨어질 경우 충격이 커서 2차 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한 더욱 강력한 방패가 바로 낙하물 방호 선반, 현장에서는 보통 AL 선반이라고 부르는 시설입니다. AL 선반은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만들어진 단단한 선반 형태의 시설물입니다. 기존의 그물망이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면 AL 선반은 낙하물을 직접 받아내어 건물 외부로 튕겨나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AL 선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뛰어난 견고성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견고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무거운 자재가 떨어져도 쉽게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아 작업자와 아래 보행자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충분한 사이즈로 넓은 면적을 커버합니다. 일반적인 사이즈는 폭 1829mm에 길이 3150mm 정도로 기존 방지망보다 넓은 면적을 커버하여 낙하물 포집 효율이 높습니다. 셋째, 성능 검정을 통과한 안전 제품입니다. AL 선반의 재질인 SSB30은 성능 검정 합격품으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된 자재입니다. 이처럼 견고한 AL 선반도 올바르게 설치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견고한 고정. 건물 벽체나 비계에 설치할 때 브라켓과 연결 부위가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도 유지. 낙하물이 효과적으로 포집될 수 있도록
건축물 쪽으로 약간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점검. 선반 위에 쌓인 낙하물은 제때 제거하여 과도한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낙하물 방어 선반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든든한 시설물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정확한 설치와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낙하물 방지망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방지망의 설치와 해체가 번거롭고 넓은 면적을 안전하게 커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한 혁신적인 안전시설이 바로 시스템 낙하물 방지망입니다. 시스템 낙하물 방지망은 기존의 방지망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설치 및 해체 작업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시스템 낙하물 방지망은 기존 방지망보다 훨씬 큰 폭, 6000mm, 길이 4000mm의 대형 모듈 형태로 제작됩니다. 이 대형화된 사이즈 덕분에 한 번의 설치로 넓은 면적을 안전하게 커버할 수 있어 공사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낙하 속도 감속 효과로 2차 재해를 방지합니다. 시스템 낙하물 방지망은 충격을 여러 단계로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낙하물이 떨어질 때 충격을 분산하고 속도를 효과적으로 줄여 아래에서 작업하는 동료나 보행자에게 2차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높은 안전성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기존 방지망보다 견고한 재질과 구조로 만들어져 외부 충격이나 바람에도 강하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낙하물 방지망은 대형 시설인 만큼 올바른 조립 기준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견고한 지지 구조물. 망의 무게와 낙하물의 충격을 견디기 위해 이를 지지하는 건축물이나 브레킷을 매우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설치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규격에 맞는 연결. 모듈과 모듈을 연결할 때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결합하고 연결 부위가 흔들림 없이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 낙하물 방지망은 단순히 안전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현장의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높이는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올바른 설치와 관리를 통해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하물 방지망은 중요한 안전시설물이지만 제대로 설치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과 그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립 및 설치 불량으로 인한 붕괴. 낙하물 방지망은 무거운 충격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지대 결속 불량. 지지대를 건물이나 비계에 단단히 고정하지 않으면 충격에 의해 지지대가 이탈할 수 있습니다. 볼트 및 너트 미체결. 클램프나 연결 부위에 볼트, 너트가 헐겁게 조여져 있으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풀릴 수 있습니다. 규격 미준수. 망의 내민 길이, 각도, 설치 간격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낙하물 포집 기능이 저하됩니다. 2. 관리소로 인한 2차 사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낙하물 방치. 방지망 위에 낙하물이 쌓이면 그 무게 때문에 망이 처지거나 찢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이나 비가 와서 낙하물이 젖으면 무게가 급격하게 늘어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망의 손상 방치. 찢어지거나 구멍난 망을 그대로 두면 그 틈으로 낙하물이 떨어져 아래 작업자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3. 화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현장에서는 용접, 절단 등 불꽃이 튀는 작업이 많습니다. 인화성 물질. 일반적인 방지망은 폴리에틸렌 등 인화성 물질로 만들어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습니다. 불꽃 방지 미흡. 방지망 근처에서 화기 작업을 할 때 방화포 등을 사용하여 불꽃이 튀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결국 무관심과 안일함에서 비롯됩니다. 작업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습관을 생활해야 합니다. 매일 작업 전 점검. 망과 지지대의 결속 상태, 손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정기적인 청소. 방지망 위에 낙하물을 제때 제거하여 과도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세요. 화기 작업 시 주의. 방염천을 사용하고 용접 작업 시에는 반드시 방화포를 설치하세요.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하면 끝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관리만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위험 요인들을 항상 기억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는 작업자는 물론 아래를 지나가는 보행자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한 필수 안전시설이 바로 외부 방호선반입니다. 방호선반은 낙하물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든든한 안전의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호선반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 설치해야 합니다. 첫째, 설치 위치입니다. 방호선반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건물이 높아질수록 여러 개의 방호선반을 겹겹이 설치하여 낙하물의 충격을 단계적으로 막아주어야 합니다. 특히 가장 아래에는 아래에 설치되는 방호선반은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내민 길이와 각도입니다. 방호선반은 건축물의 외부로 수평거리 2m 이상 내밀어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평면과 10도 이상, 30도 이하의 경사를 이루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사는 낙하물이 튕겨나가지 않고 선반 위에 안전하게 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셋째, 견고한 지지 구조입니다. 방호선반은 무거운 낙하물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지대와 연결 부위가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볼트,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낙하물 제거. 방호선반 위에 쌓인 낙하물은 그 무게 때문에 선반이 휘어지거나 부서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쌓인 자재나 잔재물들을 제거하여 하중을 관리해야 합니다. 손상 여부 확인. 방호선반이 찌그러지거나 연결 부위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매일 작업 전 확인해야 합니다. 손상된 방호선반은 재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외부 방호선반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오늘 배운 설치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끊임없이 점검하여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가 바로 추락입니다. 이러한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필수 안전시설이 안전난간대입니다. 특히 건물 외부 발코니에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견고한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발코니 안전난간대는 단순히 시설물이 아닙니다. 작업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호장치입니다. 첫째,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난간대가 있으면 작업자가 불안감을 덜 느끼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추락 방지입니다. 작업자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도 난간대가 몸을 지탱하여 추락을 막아줍니다. 셋째, 자재 낙하 방지입니다. 난간대 하부에 설치되는 발끝막이판은 공구나 자재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 2차 사고를 예방합니다. 안전난간대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해야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부 난간대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중간 난간대, 상부 난간대와 발끝막이판 사이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발끝막이판,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 발이 걸리거나 공구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견고한 설치, 난간대를 지지하는 기둥은 흔들림이 없도록 발코니에 단단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안전난간대는 한번 설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 작업 전 점검, 난간대가 흔들리거나 파손된 곳은 없는지, 볼트나 너트가 헐거워지지 않았는지 매일 육안으로 확인하고 직접 흔들어 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임의 해체 금지. 작업 편의를 위해 난간대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철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전 난간대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약속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정확한 설치와 철저한 점검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설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단 한순간의 부주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바로 가설 안전난간입니다. 가설 안전난간은 마치 우리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이 울타리가 견고해야만 우리가 안전하고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가설 난간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부재로 구성됩니다. 첫째, 상부 난간대입니다. 작업자의 허리 높이에 위치하며 추락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중간 난간대입니다. 상부 난간대와 발끝막이판 사이에 설치되어 작업자가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째, 발끝막이판입니다. 바닥면에 설치되어
작업자의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막고 공구나 자재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난간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높이,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간격, 난간 기둥 간의 간격은 2m 이내로 설치하여 충분한 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견고성, 난간대를 지지하는 모든 부재에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최소 횡방향 힘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결속 상태 점검. 난간대와 난간 기둥을 결속하는 볼트나 클램프가 헐겁지 않은지 매일 작업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 해체 금지. 작업 편의를 위해 난간대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철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지정된 절차에 따라 해체하고 작업이 끝나면 즉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가설 안전난간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기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보호장치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정확한 설치와 철저한 점검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업 중 발생하는 추락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시설이 바로 안전망입니다. 안전망은 작업자의 생명은 물론 공구나 자재의 낙하로 인한 2차 사고까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망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추락보호망. 추락보호망은 작업자가 추락했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물입니다. 작업 발판의 끝이나 계구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주로 설치됩니다. 추락 방호망은 법적으로 그물코의 크기, 재질, 강도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망에 의지해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 아래에 펼쳐진 안전한 바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방염망.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안전망은 불에 잘 타는 소재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접 불꽃과 같은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염망은 이러한 화재의 위험을 막기 위해 방염 처리를 한 안전망입니다. 불이 쉽게 붙지 않고 불꽃이 번지는 것을 막아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화기 작업이 많은 철골 공사 현장에서는 반드시 방염망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수칙입니다. 안전망을 선택하고 설치할 때에는 다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용도에 맞는 망 선택.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락 방지용인지 낙하물 방지용인지에 따라 적합한 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능 검정 합격품 사용. 모든 안전망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성능 검정을 받은 제품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망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약속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올바른 안전망을 선택하고 설치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업 중 실수로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방망입니다. 하지만 이 방망이 제 기능을 하려면 떨어지는 사람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적정 높이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방망의 허용 낙하 높이라고 합니다. 방망의 허용 낙하 높이는 두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충격 흡수 성능입니다. 방망은 탄성이 있는 그물로 만들어집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방망이 충분히 늘어나면서 충격을 흡수해야만 작업자가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방망이 너무 팽팽하게 설치되어 있으면 충격이 그대로 작업자에게 전달되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작업자의 안전거리 확보입니다. 방망이 늘어나는 공간을 확보해야 작업자가 바닥이나 아래 구조물에 부딪히는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망의 허용 낙하 높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설 발판으로부터 방망까지의 수직거리는 10m 이내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면으로부터 방망까지의 수직거리는 최대 10m 이내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자가 추락하더라도 방망이 충분히 늘어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또한 방망은 작업자의 추락 시 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방망의 처짐. 방망은 설치 후 작업자의 타중을 고려하여 약간의 처짐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처지면 오히려 위험하므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기적 점검. 방망의 고정 상태, 훼손 여부, 그리고 처짐 상태를 작업 시작 전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방망의 허용 낙하 높이는 작업자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정확한 설치와 철저한 점검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의 작업은 늘 추락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입니다. 이 조항은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법규의 첫 번째 원칙은 작업발판의 설치입니다. 작업발판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추락재해를 막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장 여건상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추락 방호망은 만일의 사태에 작업자가 추락했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받아주는 생명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추락 방호망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설치 위치. 작업면으로부터 10m를 초과하지 않는 가까운 지점에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방법. 망의 처짐이 짧은 길이의 12% 이상 되도록 수평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내민 길이. 건물 외부에 설치할 경우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내밀어야 합니다. 이처럼 추락재해를 막기 위한 법적 기준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모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구부 덮개, 숨겨진 위험을 막는 방패.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는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그리고 각종 설비 통로와 같이 바닥이 없는 빈 공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을 개구부라고 하는데요. 이 개구부는 작업자의 추락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개구부 덮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개구부를 덮어야 하는가? 개구부 덮개는 단순히 구멍을 막는 용도가 아닙니다. 첫째, 추락 방지입니다. 작업자가 작업에 집중하다가 개구부를 인식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를 막아줍니다. 둘째, 2차 사고 예방입니다. 작업 중 공구나 자재가 계곡으로 떨어져 아래에 있는 동료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2차 사고를 방지합니다. 계구부 덮개 설치 기준. 안전한 계구부 덮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꼭 지켜야 합니다. 1. 견고한 재질과 구조. 덮개는 사람이 밟고 지나가거나 그 위에 자재가 떨어져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질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덮개를 지지하는 구조물이 튼튼한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미끄럼 방지. 덮개 위에는 작업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덮개 표면에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야 합니다. 3. 견고한 고정.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덮개가 움직이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철물이나 용접 등을 이용해 바닥에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잠시 올려놓는 것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및 안전수칙. 경고표지. 덮개 주변에는 추락주의와 같은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무단 제거 금지. 작업이 끝난 후에는 덮개를 다시 덮고 고정해야 합니다. 작업자의 안전은 물론 야간이나 주말에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입니다. 정기적 점검. 덮개가 파손되거나 고정 상태가 헐거워지지 않았는지 매일 작업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구부 덮개는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모든 계구부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넓은 계구부는 추락사고의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이 계구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성제 방호철물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현장에서 직접 만들지 않고 공장에서 규격화되어 생산된 제품을 말합니다. 기성제 방호철물의 장점. 기성제 방호철물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높은 안전성과 신뢰성입니다. 공장에서 정해진 안전 기준에 맞춰 제작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임의로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견고하고 안전합니다. 둘째, 설치 및 해체가 간편합니다. 이미 규격화되어 있어 별도의 가공 없이 바로 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업 효율을 높이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호철물 사용 시 가장 중요한 원칙.
작업 후 즉시 복구. 기성제 방어철물은 안전하고 편리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작업을 위해 철물을 해체한 후 작업이 끝나면 즉시 복구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왜 중요할까요? 순간적인 부주의. 잠깐만 치워놓고 작업하자 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철물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한눈을 팔거나 다른 생각에 집중하다가 발을 헛디딜 수 있습니다. 다른 작업자의 안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자, 특히 야간 작업이나 주말 점검을 위해 현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안전 습관을 생활화하세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안전 습관을 생활해야 합니다. 철저한 계획. 엘리베이터 홀에서 작업하기 전 방호 철물을 해체할 구역과 작업 시간을 미리 계획하세요. 작업 후 즉시 복구. 작업이 완료되면 해체했던 방호 철물을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고 다시 원위치에 설치하고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기성제 방어철물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작업의 편리함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현장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경사 선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홀은 건물에서 가장 넓은 계급 중 하나이며 추락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구역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안전시설을 설치합니다. 그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경사선반입니다. 경사선반의 역할과 중요성. 경사선반은 엘리베이터 홀 내부, 즉 엘리베이터 피트 위쪽으로 설치됩니다. 이는 엘리베이터 피트로의 추락 및 낙하물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안전시설입니다. 추락 방지. 엘리베이터 설치나 보수 작업 시 작업자가 홀 주변에서 작업하다가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딜 경우 경사선반이 추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업자가 직접 그 위를 걷는 통로가 아니므로 평평한 발판보다 경사를 주어 추락을 예방합니다. 낙하물 방지. 작업 중 발생하는 작은 자재나 공구가 엘리베이터 피트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경사면 덕분에 떨어진 물건이 튀겨나가지 않고 한쪽에 모이거나 멈추어 피트 아래로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안전습관을 생활화하세요. 경사 선반이 설치된 구역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경사 선반은 엘리베이터 홀의 위험을 줄여주는 필수 안전시설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정확한 설치와 올바른 안전습관으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수직 통로, 즉 샤프트는 좁고 깊어 매우 위험한 공간입니다. 이 샤프트 내부에는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레일과 각종 기계 설비가 설치되는데 이 모든 작업은 샤프트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샤프트 내 작업 발판 및 추락 방지 시설입니다. 샤프트 내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위험합니다. 첫째, 추락의 위험입니다. 샤프트는 건물 전체를 관통하는 수직 통로이므로 한 번 추락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둘째, 협소한 공간입니다. 샤프트 내부는 공간이 좁아 작업자가 움직이거나 자재를 운반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작업자의 불안전성을 높여 사고 위험을 키웁니다. 셋째, 낙하물 위험입니다. 상부에서 작업 중인 공구나 자재가 떨어지면 아래에서 작업하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 작은 관심이 생명을 지킨다. 정기적인 점검. 작업 시작 전 매일 작업 발판, 안전 난간, 방호망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지정된 통로 이용. 샤프트 내부의 모든 작업은 반드시 설치된 작업 발판 위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샤프트는 위험하지만 올바른 안전시설과 철저한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설 현장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가설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는 단순한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것을 넘어 현장 안전과 미관을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올바른 울타리 조립은 현장 관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설 울타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조립해야 합니다. 집안 정리. 울타리를 설치할 바닥을 평평하게 정리합니다. 울퉁불퉁한 바닥은 울타리가 기울어지거나 넘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 설치. 울타리를 지지하는 베이스 패드나 기초 패드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합니다.
이 패드는 올바른 기둥을 견고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둥 및 프레임 조립. 기초 패드를 울타리 기둥에 세우고 기둥을 가로 프레임으로 연결합니다. 이때 모든 연결 부위가 흔들림 없이 단단히 조여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패널 설치. 조립된 프레임에 울타리 패널을 설치합니다. 패널은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하게 결합하고 강풍에 날리지 않도록 볼트 등으로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울타리 조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견고성입니다. 아무리 멋진 울타리도 바람이나 외부 충격에 쉽게 넘어지면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지지대와 연결 부위가 흔들림이 없도록 확실하게 조립하는 것이 안전의 첫걸음입니다. 가설 울타리 설치 높이 기준. 가설 울타리의 높이는 현장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근에 상가나 주거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도심이나 상가가 없는 지역에서는 보통 2.4m의 높이로 설치하여 현장을 안전하게 가려줍니다. 그런데 인근에 상가나 주거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 시야 방해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울타리 높이를 3m 이상으로 높게 설치하여 소음과 분진을 차단하고 현장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높은 울타리의 장점. 울타리 높이를 충분히 확보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소음 감소 효과. 처음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줍니다. 분진 차단. 흙먼지나 분진이 외부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안전 확보.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 높이는 단순히 현장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과의 관계, 그리고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적정 높이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 울타리 조립이 끝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울타리 아래에는 바닥과의 작은 틈이 생길 수 있는데 이 틈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울타리 하부 마금 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부 마금 조치의 중요성. 첫째, 자재 및 공구 유출 방지. 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은 공구나 자재가 울타리 아래 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특히 볼트나 못 같은 작은 물건은 보행자에게 밟혀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동물 출입 방지. 야간에 들고양이 같은 작은 동물이 현장에 들어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분진 및 오염물 유출 방지. 비가 올 때 흙탕물이 울타리 틈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거나 현장 내부의 분진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아 현장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부 마금 조치 방법. 울타리 하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막아줍니다. 토사 쌓기. 울타리 하부에 흙을 쌓아 틈을 완전히 메워줍니다. 하판 또는 전용 자재 설치. 하판이나 다른 전용 자재를 울타리 하단에 덧대어 고정하여 틈을 막습니다. 하부 마금은 사소해 보이지만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것이 안전한 현장 관리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방음벽을 설치합니다. 방음벽은 단순한 벽이 아니라 현장 주변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방음벽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체계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1단계, 기준선 띄우기 및 터프하기. 가장 먼저 방음벽이 설치될 위치에 기준선을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그 후 방음벽을 지지할 기둥이 들어갈 자리를 터프하기 합니다. 이때 터프하기 깊이와 폭이 설계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THP관 매립 터프하기한 구멍에 THP관을 매립합니다. 이 THP관은 H빔을 안정적으로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H빔의 수직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진에서처럼 THP관이 똑바로 세워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H빔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THP관 내부에 H빔을 정확히 삽입합니다. H빔이 수직으로 잘 세워졌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H빔을 완전히 고정합니다.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H빔이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방음벽 패널 설치. 콘크리트가 완전히 양생되어 H빔이 튼튼하게 고정되면 이제 방음벽 패널을 H빔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이때 패널과 패널 사이에 그리고 패널과 H빔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하게 설치해야 방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설치 시 유의사항으로는
경고성 확보. 방음벽은 외부 바람에 취약합니다. 모든 설치 단계에서 경고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틈새 최소화. 패널 사이의 틈새는 소음이 새어나가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틈이 발생하는 곳은 실란트 등으로 꼼꼼하게 메워야 합니다. 방음벽은 현장의 소음을 줄이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오늘 배운 설치 순서와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설 펜스를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게이트, 즉 현장의 출입문의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게이트는 단순히 사람과 차량이 드나드는 통로가 아니라 현장 안전과 공사 효율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게이트의 위치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게이트의 위치를 잘못 선정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 증가. 게이트 주변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집중되는 곳이므로 위치가 부적절하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공사 효율 저하. 자재 반입 및 반출이 불편해지면 작업 시간이 지연되고 공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민원 발생. 게이트를 통해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커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위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게이트 위치를 정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장 내부의 동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재와 장비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사 진행 방향과 작업 위치를 파악하여 게이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사 효율을 높이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접 도로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게이트는 시야가 확보되고 도로와의 연결성이 좋은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이 진출입할 때 인근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게이트는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안 관리가 용이한 곳에 게이트를 설치하고 CCTV나 출입 통제 장치를 함께 설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설 펜스 공사에서 게이트의 위치 선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규격입니다. 게이트의 규격은 단순히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 작업 효율, 그리고 통행의 편리성을 모두 담고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장에 맞는 게이트 규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게이트 규격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차량 통행의 원활성 확보입니다. 덤프트럭, 굴착기, 트레일러 등 다양한 대형 건설 차량들이 현장을 드나듭니다. 게이트의 폭이 충분하지 않으면 차량이 진출입할 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작업 동선이 꼬여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둘째, 보행자의 안전 확보입니다. 차량 게이트와 별도로 보행자 전용 게이트를 설치하여 차량과 사람이 뒤섞이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게이트는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하고 충분한 폭을 확보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재 반입 반출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길이가 긴 철골이나 대형 자재들이 현장에 들어올 때 게이트의 높이와 폭이 충분해야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게이트 규격의 고려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게이트 규격을 설정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높이. 차량 게이트의 높이는 현장을 드나드는 가장 높은 차량의 높이를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설정해야 합니다. 보통 4m 이상을 확보하여 덤프트럭이나 크레인의 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폭. 차량 게이트의 폭은 현장에 주로 출입하는 대형 트레일러나 덤프트럭의 너비를 고려하여 7m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차량이 회전할 때나 진출입 시 여유 공간을 주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행자 게이트는 한 사람이 지나다니기에 충분한 폭인 1.2m 이상을 확보합니다. 자재 및 구조. 게이트는 차량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철제로 제작되어야 하며 개폐가 원활하도록 경첩이나 바퀴가 튼튼해야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장 게이트는 단순한 통로가 아닌 현장의 안전과 효율을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오늘 배운 규격 기준을 준수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게이트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설 펜스는 현장의 첫 번째 안전 경계선입니다. 하지만 펜스만 설치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펜스 설치 후 그 주변에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현장의 안전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안전조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솔 펜스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바로 게이트 주변입니다. 차량과 사람이 뒤섞이는 이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첫째, 보행 통로 확보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 게이트와 별도로 보행자 전용 게이트를 설치하여 차량과 사람의 동선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안전 표지판 및 유도원 배치입니다. 게이트 주변에는 서행, 정지와 같은 차량 통제 표지판과 작업 중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또한 차량이 진출입할 때에는 신호수나 안전 유도 요원을 배치하여 통행을 통제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가장 흔히 발생되는 민원 중 하나가 바로 도로 오염입니다. 공사 차량의 바퀴 위에 묻은 흙먼지가 현장 밖으로 나가면서 주변 도로를 오염시키고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시설이 바로 세륜 시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수조를 이용한 세륜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조식 세륜 시설은 간단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차량이 진출하기 전에 일정 깊이의 수조를 통과하면서 바퀴에 묻은 흙과 먼지를 물로 씻어내는 방식입니다. 이 시설이 제기능을 하려면 수조의 규격을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조식 세륜 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수조의 길이, 차량 바퀴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20cm 이상의 깊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바퀴에 묻은 흙이 완전히 씻겨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조의 길이, 차량의 바퀴가 수조에 충분히 머물러야 흙이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따라서 수송 차량 전장 길이의 2배 이상의 길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m 길이의 차량이라면 수조의 길이는 2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조의 폭, 차량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차량 폭의 1.2배 이상의 넓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타 시설, 수조의 물이 흙으로 오염되면 세륜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수조에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순환시키기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세륜 시설은 설치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침전물 제거, 수조에 쌓인 흙과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항상 세륜 효과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변 도로 관리, 세륜 시설을 통과한 후에도 바닥에 흙탕물이 묻어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현장 진입로 주변의 도로를 청소해야 합니다. 수조식 세륜 시설은 현장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줄이고 현장의 이미지를 높이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철저한 설치와 관리로 쾌적한 현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수조식 세륜 시설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자동으로 차량 바퀴를 세척해주는 자동식 세륜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식 세륜 시설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바퀴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자동식 세륜 시설의 작동 원리를 보면 자동식 세륜 시설은 차량이 세륜기 위로 진입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강력한 살수 압력을 가진 노즐에서 물이 분사되어 차량의 바퀴와 측면, 하단부까지 묻은 흙과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방식입니다. 세척이 끝난 차량은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이동하여 물기를 제거한 후 현장 밖으로 나갑니다. 자동식 세륜 시설의 주요 설치 기준을 보면 자동식 세륜 시설은 효과적인 세척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 설치해야 합니다. 먼저 높이, 차량 바퀴로부터 적재함 하단까지 충분한 물을 뿜을 수 있도록 높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바퀴와 하단에 묻은 흙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길이, 차량의 바퀴가 세륜기 위를 통과하는 동안 충분히 세척할 수 있도록 수송 차량 전장 1.5배 이상의 길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살수압, 흙과 먼지를 효과적으로 씻어내기 위해 3kg 이상의 강력한 살수 압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측면 살수 시설, 바퀴의 옆면과 차량의 측면까지 묻은 흙을 제거하기 위해 측면에서 뿜어내는 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시 유의사항으로는 견고한 기초, 자동식 세륜 시설기는 무거운 차량의 진입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관리, 세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물을 정화하는 침전조의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자동식 세륜 시설은 현장의 오염을 막고 현장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시설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올바른 설치와 철저한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량 바퀴의 흙을 씻어내는 세륜 시설은 그 기능만큼이나 구조물의 경고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대형 차량이 매일 드나들기 때문에 구조물이 부실하면 침하되거나 파손되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륜기 구조물을 안전하게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륜기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시공됩니다. 먼저 터파기를 진행합니다. 세륜기 본체가 설치될 공간을 터파기 합니다. 이때 터파기 깊이는 세륜기 기초와 배관이 충분히 묻힐 수 있도록 여유 있게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초 콘크리트 타설입니다. 터파기한 바닥에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세륜기 본체를 지지할 기초를 만듭니다. 기초는 세륜기 본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두께와 강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륜기 본체 설치입니다. 기초 콘크리트 위에 세륜기 본체를 올리고 주변의 배관과 전기 시설을 연결합니다. 본체는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고 볼트 등으로 기초에 단단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경사로 설치. 세륜기는 차량이 원활하게 진입하고 또 진출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합니다. 경사로는 차량의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콘크리트나 철판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세륜기 구조물을 시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성과 배수관리입니다. 안정성. 기초와 경사로 모두 대형 차량의 반복적인 하중과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설계도에 맞는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로 경고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배수관리입니다. 세륜기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 시설을 완벽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사진에서처럼 물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변 지반보다 높게 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륜기 구조물은 현장의 환경관리와 안전을 동시에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오늘 배운 시공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 출입로에 설치되는 세륜기는 매일 수백 대의 대형 차량이 지나다닙니다. 따라서 세륜기 자체의 성능만큼이나 세륜기를 지지하는 박스 매립 시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실한 매립은 세륜기의 파손은 물론 현장 통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세륜기 박스를 매립해야 하는가? 세륜기 박스 매립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하중을 견디는 힘을 키워줍니다. 박스 매립은 세륜기 본체에 가해지는 차량의 무거운 하중을 넓은 면적으로 분산시켜줍니다. 세륜기가 침하되거나 기울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박스가 지면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세륜기가 흔들리지 않고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륜기 박스 매립 시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륜기 박스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안전하게 매립해야 합니다. 터파기 및 지반 다짐. 세륜기 박스가 들어갈 자리를 설계 도면에 맞게 충분히 넓고 깊게 터파기 합니다. 터파기한 바닥은 흙이 무르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서 지지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 다져진 바닥 위에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이 콘크리트 기초는 세륜기 박스를 받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합니다. 세륜기 박스 설치.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세륜기 박스를 올려놓습니다. 박스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수평을 맞추고 주변에 흙 되메우기를 하여 빈 공간을 단단하게 채워줍니다. 고정 및 마무리. 박스 주변에 모래나 자갈 등을 채워 넣은 후 흙을 다져서 박스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차량이 지나다닐 때 박스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장비를 이용해 박스 주변의 흙을 단단히 다지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틈도 놓치지 마세요. 유의사항으로는 배수시설 확인. 세륜기 박스 매립 시 오염수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이 중요합니다. 모든 시공이 끝난 후에도 박스 주변 지반이 침하되지 않았는지, 박스가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륜기 박스 매립은 현장의 환경관리와 안전을 동시에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꼼꼼하고 정확한 시공으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강관비계 설치 순서와 각 단계에서의 핵심 안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 설치는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조립 순서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강관비계 설치는 크게 8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깔판 설치. 가장 먼저 받침판을 설치합니다. 집안은 반드시 다져주고 깔판은 평탄하게 놓아야 기둥이 안정적으로 서게 됩니다. 두 번째로 베이스 철물 설치입니다. 깔판 위에 받침 철물, 즉 베이스 철물을 정확히 중심을 두고 못으로 고정합니다. 밑둥잡이를 설치해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기둥 세우기입니다. 기둥 간격은 보호 방향으로 1.85m, 장선 방향으로 1.5m 이하로 맞추어 세워야 합니다. 띠장 설치. 기둥 사이에 띠장을 가로, 세로로 설치해 구조를 고정합니다. 띠장 간격은 2m 이하를 유지합니다. 장선 설치. 작업 발판을 받쳐주는 장선을 기둥에 설치합니다. 다음은 가세 설치입니다. 비계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가세를 설치합니다. 가세는 기둥 간격 10m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벽이음 설치입니다. 비계와 건물 벽체를 고정시키는 벽이음을 설치합니다. 수평, 수직 방향으로 모두 5m 이내 간격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판 설치입니다. 작업 발판을 안전하게 깔아주면 기본적인 비계 조립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안전 포인트를 강조하겠습니다. 비계 높이가 31m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두 번의 강관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기둥 간격은 보호 방향 1.85m 이하, 장선 방향 1.5m 이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벽 연결은 5m마다 설치하여 전도와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비계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작업자 추락이나 구조물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관관비계는 깔판에서 시작해서 작업 발판 설치로 마무리되는 일련의 조립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규정된 간격과 하중을 준수하는 것이 곧 안전의 핵심입니다. 현장에서 반드시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비계라도 올바르게 설치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모든 기둥과 수평재가 수평과 수직이 정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부재들이 서로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바람이나 충격에 의해 비계가 넘어지지 않도록 가세를 충분히 설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계 펜스, 세륜기 등 다양한 가설 시설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시설물들은 모두 안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존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더 깊이 있는 현장 안전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모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강관비계 설치 기준과 시공시 주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비계는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발판을 제공하는 구조물인 만큼 설치 과정에서 반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계 설치에서 첫 번째 단계는 기초와 받침 철물입니다. 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집안을 충분히 다지고 깔판을 평탄하게 설치합니다. 연약한 집안은 콘크리트나 자갈로 보강해야 합니다. 받침 철물은 깔판 중심에 설치하고 못 3개 이상으로 고정해야 하며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밑둥잡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즉, 기초가 흔들리면 비계 전체가 위험해지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둥의 설치. 다음은 기둥 설치 기준입니다. 기둥 간격은 보호 방향으로 1.85m 이하, 장선 방향은 1.5m 이하 설치해야 합니다. 기둥 한 개당 허용 하중은 400kg 이하이며 변형 되거나 부식된 자재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고 비계 최상부에서 31m 이하 구간은 반드시 두 번의 관관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붕괴 위험이 커집니다. 다음은 벽 고정 및 마무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계는 반드시 벽 고정 철물로 고정해야 합니다. 기준은 지상에서 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고정 장치가 없으면 강풍이나 진동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강관비계 설치 핵심은 기초 다짐, 받침 설치, 기둥 간격과 하중 준수, 그리고 벽 고정입니다. 작은 기준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강관비계 난간 설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난간대는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추락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난간대 설치 기준을 보면 상부 난간대 높이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바닥면에서 90cm 이상, 120c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120cm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중간 난간대입니다. 상부 난간대와 발끝 마개판 사이에 균등하게 설치해야 하는데 난간 기둥 간격은 보통 25cm 이하라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발끝 마개판, 발판 끝에 설치한 물건이 낙하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면에서 10cm 이상 높이로 설치합니다. 필요시 낙하 방지망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난간 기둥입니다. 상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지지해야 하며 구조적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난간 길이와 평형, 전체 난간 길이에서 끊이지 않고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재질과 강도는 직경 2.7m 이상의 금속 파이프 등 충분한 강도가 확보된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최소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난간 설치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발끝 마개판 생략이나 중간 난간대 미설치입니다. 이런 작은 부분을 간과하면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재 낙하로 인해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리스트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난간대는 높이, 중간 난간대, 발끝 마개판, 강도 이 네 가지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규정만 지켜도 추락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항상 내 가족이 이 비기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설치와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구조물이 바로 가설비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외부 단관비계, 즉 강관비계는 파이프와 연결 부재를 조립하여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비계입니다. 단관비계는 그 특성상 올바른 설치와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관비계의 주요 부재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관비계는 다음과 같은 주요 부재들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 철물, 받침 철물입니다. 비계의 가장 아랫부분에서 전체 하중을 지탱하는 부재입니다. 집안의 수평을 맞추고 비계가 침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음은 기둥입니다. 비계의 뼈대가 되는 수직 부재입니다. 작업재의 하중과 자재의 무게를 지탱하며 수직도가 정확해야 합니다. 다음은 띠장입니다. 수평재입니다. 이것도 장성과 마찬가지로 수평재로 구분되는데 띠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둥과 기둥을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입니다. 작업 발판을 지지하고 비계의 횡방향 강성을 높입니다. 장선입니다. 다음은 장선은 띠장과 띠장 사이에 설치되는 작업 발판을 지지하는 부재입니다. 다음은 가세, 보강재입니다. 비계의 전도, 넘어짐을 막는 가장 중요한 부재입니다. 비계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X자 형태로 설치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벽이음입니다. 비계가 건물에 떨어지지 않도록 비계와 건물 벽체를 연결하는 부재입니다. 단관비계의 안전한 설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단관비계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가세 설치, 비계의 전도를 막기 위해 기둥 간격 10m마다 가세를 설치해야 합니다. 가세는 45도 각도로 교차되게 설치하여 비계 강성을 높입니다. 벽체 이음 설치, 벽이음 설치, 비계와 건물 벽체를 연결하는 벽이음은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5m 이하 간격마다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기둥 보강, 비계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하중에 의한 위험이 커집니다. 비계 기둥의 최상단으로부터 31m 이하의 아랫부분은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2개의 강간으로 보강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비계 설치는 작업이 아니라 점검으로 완성됩니다. 작업 시작 전 매일 비계의 흔들림, 부재의 훼손, 벽이임의 고정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해야 합니다. 단관비계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올바른 설치와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관비계는 현장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작업 발판입니다. 하지만 파이프와 부속 자재를 조립하는 방식이라 시공이 조금이라도 부실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관비계 설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위험 요인과 올바른 시공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계의 전도 위험이 있습니다. 비계는 바람이나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비계가 넘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벽이음 설치입니다. 비계와 건물 벽체를 연결하는 벽이음을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5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벽이음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으면 비계가 쉽게 흔들리고 전도될 위험이 커집니다.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가세 설치입니다. 비계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막는 가세를 기둥 간격 10m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가세는 45도 각도로 교차되게 설치하여 기둥의 강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는 이제 비계 기둥에 좌굴이 있습니다. 비계 기둥은 전체 하중을 지탱하는 핵심 부재입니다. 하지만 집안이 고르지 않거나 기둥이 수평이 맞지 않으면 기둥이 휘어지거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지력 확보가 필요하고 깔판 등을 깔아서 하중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기둥 보강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계 높이가 높아질수록 하중에 의한 위험이 커집니다. 비계 기둥은 최상부에서 31m 이하의 아랫부분은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두 개의 강관으로 보강하여 설치해야만 합니다. 발판 설치가 불량한 경우에도 좀 문제점이 있는데 작업 발판은 작업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탱하는 부재입니다. 견고한 고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판은 띠장과 장선 위에 올려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또한 빈틈이 없도록 설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발판 사이에 틈이 없도록 촘촘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발끝막이판을 설치해서 공구나 자재가 합으로 떨어지는 것을 또한 막아야 합니다. 비계 설치는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 점검으로 완성됩니다. 작업 시작 전 매일 비계의 흔들림, 부재의 훼손, 벽이음의 고정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철저한 점검과 올바른 시공으로 모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관비계에서는 파이프와 부속 자리를 조립하는 단관비계 외에 미리 용접된 사각형의 틀을 조립하는 강관 틀비계가 있습니다. 강관 틀비계는 단관 비계보다 조립이 훨씬 간편하고 안정성이 높아 최근에 많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비계는 규격화된 부재들을 정확한 순서로 조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관 틀비계 조립 순서를 보면 받침 철물 설치 가장 먼저 이제 그 비계 설치될 집안 위에 받침 철물을 놓습니다. 이 철물은 비계의 무게를 지탱하고 집안의 경사를 조절하여 전체 비계의 수평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주틀 세우기입니다. 받침 철물 위에 비계의 뼈대가 되는 주틀을 세웁니다. 주틀은 비계의 높이와 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재입니다. 주틀을 세울 때는 수직도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차가세 설치입니다. 주틀을 세운 후 비계가 앞뒤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교차 가세를 설치합니다. 교차 가세는 X자 형태로 주틀을 연결하여 비계의 강성을 높여줍니다. 수평 연결재 설치를 해야 합니다. 주틀과 주틀을 횡방향으로 연결하는 수평 연결재를 설치합니다. 이는 비계의 수평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음은 작업 발판 설치입니다. 주틀과 수평재가 모두 조립되면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작업 발판을 설치합니다. 발판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발끝막이판을 함께 설치하여 낙하물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안전난간 설치를 마지막으로 해야 되고 작업 발판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을 막습니다. 강간 틀비계는 조립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만 안전합니다. 모든 부재가 단단히 결합되었는지, 비계가 수평과 수직을 이루고 있는지 매일 작업 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관관 틀비계는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을 동시에 높여주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정확한 조립과 철저한 점검으로 모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 틀비계의 주요 위험 요인과 올바른 시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받침 철물 설치 불량으로 인한 그 주요 위험 요인이 있는데 비계의 가장 아랫부분에 전체 하중을 지탱하는 받침 철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진처럼 경사진 바닥에 불안정하게 설치되거나 지지력이 부족한 곳에 설치되면 비계 전체가 기울어지거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차 가세 미설치로 인한 또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교차 가세는
비계가 좌우로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것을 막는 중요한 부재입니다. 하지만 작업의 편의를 위해 가세를 설치하지 않게 되면 비계의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다음은 벽이음 미설치입니다. 벽이음은 비계를 건물에 단단하게 고정하여 강풍이나 외부 충격에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벽이음은 보통 수평 6m, 수직 8m 이하의 간격마다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벽이음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으면 비계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어, 계속해서 그 최상부 작업 발판 설치 불량으로 인한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비계의 최상부 발판은 작업자의 추락 위험을 가장 높은 곳에서 비계의 최상부 작업 발판은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최상부 발판은 끝에서부터 40cm 이내에 설치하고 발판 주변에는 안전 난간을 반드시 설치하여 추락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강관 틀비계는 정해진 순서와 규격대로 시공해야만 안전합니다. 모든 조립이 끝나면 매일 작업 시작 전에 비계가 흔들리지 않는지, 모든 부재가 단단히 결속되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철저한 점검과 올바른 시공으로 모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관 틀비계는 주틀을 조립하여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견고한 비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튼튼하게 조립했다 하더라도 비계가 건물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강풍이나 외부 충격에 의해 넘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이 큰 비계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비계를 건물에 단단히 고정하는 부재가 바로 벽이음입니다. 벽이음 설치 시 주의사항으로는 어, 벽이음은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서 설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설치 위치입니다. 벽이음은 비계 기둥과 띠장이 만나는 교차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방향은 벽이음은 비계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또 설치 간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강관틀 비계의 벽이음은 수직 방향 6m 이내, 수평 방향 8m 이내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간격을 준수하여 비계가 흔들림 없도록 건물에 밀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벽이음을 임시 해체 시 복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을 위해 벽이음을 일시적으로 해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즉시 복구해야 합니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벽이음이 해체된 부분은 비계의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려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생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이음은 한번 설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작업 시작 전 육안으로 벽이음이 손상되거나 헐거워진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해야 합니다.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벽이음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관비계는 여러 개의 파이프와 부속 자재들을 조립해서 만듭니다. 하지만 이 비계는 건물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바람이나 충격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물이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막고 비계를 건물에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바로 벽 연결입니다. 벽 연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비계의 전도 방지. 벽 연결은 비계가 강풍이나 외부 충격에 의해 앞으로 넘어지거나 뒤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비계의 흔들림 방지입니다. 작업 중 비계가 흔들리면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벽 연결은 비계를 건물에 단단히 고정하여 이러한 흔들림을 최소화합니다. 그러면 벽 연결 설치 시 유의사항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벽 연결은 올바른 방법과 기준을 지켜 설치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설치 간격은 벽 연결은 수직 방향 5m 이하, 수평 방향 5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간격을 지키지 않으면 비계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강과 틀비기에서 다루었던 벽 연결 간격하고 비교해서 학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설치 위치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 연결은 기둥과 띠장의 결합부 근처에 설치하며 비계면과 직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고정 방법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벽 연결을 콘크리트 벽체에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벽체에 구멍을 뚫거나 앵커를 받거나 콘크리트 타설 시 미리 매립한 철물을 연결하는 등 견고한 방법을 고정해야 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벽 연결은 비계 작업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벽 연결이 부실하면 전체 비계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벽 연결을 꼼꼼히 점검하고 올바르게 설치하여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비계는 단순히 작업 발판의 역할을 넘어 작업자들의 중요한 통행로이기도 합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 오르내릴 때 사용하는 비계 경사로는 작업자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올바른 설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경사로 설치 시에는 다음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 통로의 폭.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교행하고 작업을 운반할 수 있도록 폭은 90c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장선의 간격. 경사로의 발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1.8m 이하의 간격으로 장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계단참. 경사로의 높이가 7m를 추구할 경우 작업자가 잠시 쉬거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7m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계단참의 길이는 1.8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난간 설치. 작업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난간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으로 설치하고 중간대와 발끝막이판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낙하물 방지 조치. 경사로와 본 건물 사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 자재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통로면에서 높이 2m 이내에 있는 장애물은 모두 제거하여 작업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사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로이므로 매일 작업 시작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경사로의 발판이 흔들리거나 파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난간과 발끝막이판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즉시 제거합니다. 비계 경사로는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철저한 설치와 점검으로 모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계 작업 발판은 작업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특히 합판으로 된 작업 발판은 습기나 곰팡이, 반복되는 충격에 의해 쉽게 손상될 수 있어 정기적인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합판 작업 발판의 결함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합판 작업 발판의 주 결함 및 점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판 작업 발판은 다음과 같은 결함이 발견될 경우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 따냄 부분. 합판의 모서리나 끝부분이 따내진 결함입니다. 폭 10mm, 길이 50mm 이상인 부분이 2개소 이상 발견되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어낸 부분. 합판의 표면이 칼이나 다른 도구에 의해 베어진 결함입니다. 길이 25mm 이상의 부분이 2개소 이상 발견되면 발판의 강도가 저하되었으므로 교체해야 합니다. 관통 구멍. 발판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결함입니다. 지름 20cm 이상의 구멍이 2개소 이상 있거나 지름이 10mm 이상인 구멍이 3개소 이상 발견되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막힌 구멍 및 파진 부분. 합판 표면이 깊게 파이거나 구멍이 막힌 결함입니다. 지름 20mm, 깊이 5mm 이상인 부분이 2개소 이상 발견되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벗겨진 부분. 합판의 표면이 벗겨져서 합판에 층이 드러난 결함입니다. 폭 50mm, 깊이 100mm, 길이 100mm, 깊이 3mm 이상의 부분이 2개소 이상 발견되면 강도가 약해져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썩은 부분. 합판이 습기나 곰팡이로 인해 썩은 부분은 따낸 부분이나 벗겨짐에 준하여 결함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합판 발판은 현장에 반입될 때와 설치 후 매일 작업 시작 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외관상 깨끗해 보여도 결함이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오늘 배운 기준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합판 발판을 철저히 점검하여 모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설 현장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할 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통로는 바로 계단입니다. 하지만 계단은 잘못 설치할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오늘 우리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설 계단 설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설 계단 설치 기준. 가설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통로의 폭.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교행하고 자재를 운반할 수 있도록 통로의 폭은 90c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계단참.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자가 잠시 쉬거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인 계단참이 높이 7m를 초과할 경우 7m 이내마다 1개소이당 설치해야 합니다. 계단의 길이는 1.8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난간 설치.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난간은 필수입니다. 난간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120cm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중간 난간대. 난간대 상부와 바닥 사이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발끝 마기판. 발판 아래에는 높이 10cm 이상의 발끝마개판을 설치하여 공구나 자재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낙하물 방지 조치. 계단 면에서 높이 2m 이내에 있는 장애물은 모두 제거하여 작업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계단과 본 건물 사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 자재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가설 계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로이므로 매일 작업 시작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계단의 발판이 흔들리거나 파손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난간과 발끝마개판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로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가설 계단은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철저한 설치와 점검으로 모두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오르내리는 계단은 규격화된 부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오늘은 기성제 발판 및 계단의 조립 방식과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성제 발판 및 계단 조립. 기성제 발판은 미리 만들어진 제품을 현장에 조립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조립 방식은 기성제 발판을 강관에 연결하여 조립합니다.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발판의 간격과 경사도를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을 위해 몇 가지 규격을 지켜야 합니다. 계단의 수평 투영 길이. 계단의 수평 투영 길이는 1.8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발판 간격. 발판과 발판 사이의 간격은 그림과 같이 23cm 이내로, 그리고 계단의 발판 층고는 23c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 규격은 작업자가 안전하게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기성제 발판 및 계단은 규격화되어 있어 안전해 보이지만 조립 시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결 상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발판이 강관에 흔들림 없이 단단히 연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수평 경사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발판의 수평 상태와 계단의 경사도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설 계단은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규격과 설치 기준을 철저히 지켜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설 기자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설 기자재는 단순히 임시 구조물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과 효율을 보장하는 기본 장치입니다. 올바르게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가설 주요 장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과거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나 책임이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신력 있는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 활용에 따른 결과에 대해 제작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